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상화폐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유튜버 곽돈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뭐냐? 파이코인이고요. 파이코인. 파이코인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곧 밥 푼다. 곧 밥을 풉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100% 확신하고 있어요. 니콜라스 코카콜라 이놈의 새끼가 곧 밥을 풀 것이다. 지금껏 뜸들여 왔는데, 뜸들였다는 얘기가 뭐예요? 뭐 KYC, 마이그레이션 계속 찔끔찔끔 은은한 어떤 불로 계속 뜸만 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곧 밥을 푸는 그런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제가 이전 영상 반감기에서요. 반감기 영상을 5월달 그때 이제 반감기 수치가 역대급으로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16% 5월달입니다. 그 관련 영상을 이제 찍으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니콜라스가 왜 마이너스 16% 반감기로 훅 내렸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런저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섞으면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6월달에 다음 달에는 이번 달이죠. 6월달에는 반감기 수치가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다 라고 좀 예측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마 니콜라스는 더 강력하게 반감기를 때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기억나는데, 그렇게 되자면 그 해당 영상은 제가 삭제를 하겠다. 왜? 반감기가 세질 것이라는 그런 이유 근거를 든 그런 내용이 다니까. 만약에 반감기가 수치가 떨어졌다, 완화됐어, 그러면 그 영상은 새 뻥인 거죠. 완전 뻥인 거죠. 그래서 삭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번 달의 수치를 뭐 발표된 걸 보면요, 우리가 이제 지금 경험하고 있죠. 앱상에서 27% 마이너스 27%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27%. 왜? 그냥 80% 내리지. 목적성, 방향성, 타겟은 내가 보기엔 분명한데 찔끔찔끔 시장에 충격을 조금 덜 주려고 그러나 30%는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야? 한 27% 때리고 다음번에 조금 더 이 정도로 때리고 뭐 이제 뭐 이러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마이너스 27% 6월달입니다. 이번 달. 그럼 구체적으로 시간당 채굴 속도는 어느 정도냐? 0.004. 0.4.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내리고 있어요. 시원시원하게. 지금 이러고 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채굴 속도 있잖아요. 채굴 속도. 우리 앱상에서 뭐 곱하기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채굴 속도는 시간당 얼마야? 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은 우선은 1번과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파이코인 유저 한 6개월 이상 되셨다. 6개월이 아니라 뭐 요새는 그냥 한 번만 딱 보고 다 이해하시고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뭐 그냥 가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을 곱합니다. 그렇죠? 지금 공식이 1번은 뭐냐? 기본 채굴률. 이 기본 채굴률 basic rate 이렇게 표시하죠. 이 기본 채굴률 같은 것이 어찌 보면 상수입니다. 상수.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수.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니콜라스가 딱 찍는 숫자. 이거에 의해서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채굴률이 요번에 마이너스 27% 이렇게 귀염을 토한 거죠. 그 다음에 이 기본 채굴률, 그러니까 왜 아까 전에 했던 0.004 뭐시기 이게 기본 채굴률이었잖아요. 요번에 바뀐 게 그거 곱하기 그 다음에 2번의 내용은 뭐냐? 2번에 대한 예전에 부스터 뭐 이런 거나 스테이킹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스테이킹 나오면서 이 니콜라스 시방세 코카콜라 이놈아 새끼가 우리들을 꼬셨죠. 응? 꼬셨죠. 스테이킹 하면은 기본 채굴 속도로 많이 높아질 수 있어. 뭐 엄청나게 장기간에 그 다음에 스테이킹률도 한 90% 이상 때 100% 때리면 땡큐고 뭐 그런 식으로 막 꼬셨죠 우리를. 그래서 저도 넘어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년 그 다음에 90% 깔끔하게 때려줬습니다. 니콜라스가 원하는구나. 뭐 생각이 있겠지. 이걸 뭐 복잡하게 생각하냐? 기본 채굴 속도가 높아진다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코인이 우리 나는 스테이킹 이렇게 됐었죠. 자, 그래서 부스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파이오니어.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누구나 파이오니어 하면서 100이야. 100. 그 다음에 여기 가로 아래는 더하기입니다. 100 더하기. 보안 서클 안 하신 분 없잖아.
그래서 5명 모으면 되니까 이것도 다 거의 대부분 100% 100. 그 다음에 이 락업 보상, 노란색으로 표시는 이 락업 보상, 요게 이 두 번째 부스터 부분에서의 핵심이죠. 예, 이게 핵심이죠. 락업 보상이 뭐 3년,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기간과 그 다음에 비율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뭐 500이라는 점수를 주기도 하고 400이라는 점수를 주기도 하고 300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죠. 그래서 500 몇 프로 대충 됩니다. 3년, 저 같은 경우는 3년 90% 때렸으니까 한 500 이런 숫자가 보이는 거야. 이걸 다 더해. 그러면 100 기본, 보안서클 100 기본, 그 다음 락봉상 500 머시기 해가지고 더하면 대충 700 이렇게 되는 거죠. 수치가 두 번째 700. 오, 멋지잖아요. 뭔가 중량감이 있고. 그래서 채굴 속도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 부스터 때문에. 락보상 특히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예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곱하기 하나 더 해줘요. 파이오니어 1 뭐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무조건 1이야. 그냥 1 다 줍니다. 그 다음에 유틸리티 사용 보너스, 노드 보너스, 노드 운영했을 때 뭐 이 정도 주는 게 이제 더해지는 건데, 여기서 이 세 번째 보상, 리워드에서의 핵심은 뭐냐? 레퍼럴이죠, 레퍼럴. 몇 명 추천했냐? 이겁니다. 몇 명 추천했냐? 10명 추천했냐? 근데 상수가 여기서는 레퍼럴 팀에서는 0.25를 곱해주죠. 그러니까 N, 그러니까 R, 레퍼럴이니까 RN 정도 될 겁니다. 레퍼럴의 숫자 곱하기 0.25, 요게 중간에 더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10명 했다. 10명 했다. 그러면은 2.5가 되는 거죠. 100명 했다. 그럼 25가 되는 겁니다. 요 안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레퍼럴 팀이다. 노드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요. 그럼 레퍼럴 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숫자 나와봤자 1이고 0.25 곱하는 거고, 레퍼럴 팀이 요 정도니까 이 2번의 부스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수치가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기본 채굴률, 부스터, 보상 요 세 가지를 다 곱해가지고 우리들의 시간당 채굴 속도가 나오는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이 A가 뭐였어요? BR. 기본 채굴률 속도, 반감기를 통해서 요 놈을 지금 건드리고 있죠. 요거를. 요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요 놈아가 이 A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 니콜라스 이 시방새야 이걸 왜 했냐? 뭐 했냐면, 야, 그러면 부스터랑 보상이 무슨 의미가 있냐? 부스터랑 보상이 무슨 의미가 있냐? 왜 했냐? 이 기본 채굴률을 0으로 만들어버리면 0 곱하기잖아. 0 곱하기잖아. 0 곱하기 여기에 뭐 1억이 있든 20억이 있든 1조가 뭐 1해가 있든 0이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올려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기본 채굴률 레퍼럴이 좀 있어도 이 기본 채굴률이 뭐 그냥 콕 떨어뜨리죠. 그냥 거의 그 채굴량이 그냥 극악으로 가고 있다. 그냥 레퍼럴도 없다. 스테이킹 아무리 해도 그냥 레퍼럴 어쨌든 간에 그거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왜? 여기 0이 가는데 뭔 의미가 있나 이거죠. 방향성이 아마 이제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 예상대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이런 상황이다. 요게 0.004다. 현재 0.004 뭐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6월달에 27%, 그 전에 마이너스 16%였잖아요. 그럼 7월달에는 몇 프로가 떨어지고 8월달에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서두르죠 지금 느낌이.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니콜라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오픈 맨넷 시점을 앞둔 이 시기 중에 왜 이렇게 반감기를 계속 강하게 때리고 있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겠냐? 왜 그러냐? 왜 우리를 못 살게 구냐? 이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왜 그럴까요? 니콜라스가 왜 그럴까? 왜 0을 만들려고 그러냐? 이래야만 속이 후련하냐? 니콜라스야. 왜 그랬을까?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다. 채굴 속도를 거의 0으로 그러니까 채굴량이 거의 없게끔 만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기존의 어떤 유저들이나 좀 레퍼럴도 모으고 뭐 이랬던 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신규 유저죠. 신규 유저. 그러면 기존에 있던 뭐 몇 년 동안 채굴하신 분들, 파이콘의 역사가 한 5년가량 되니까, 5년 정도 되니까 기존에 채굴했던 거 좀 있으신 분들은 뭐 그래 뭘 하든 좀 이런 느낌일 거예요. 뭐 기본 채굴 속도가 반감기가 뭐 강하게 나오든 말든 뭐 큰 의미 없어, 나는 이전에 좀 모아놓거든,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시죠. 한편 그런데 말이죠, 신규 유저는 아직 파이 생태계에 들어오지 않은, 앱도 깔지 않은, 하지만 관심이 있는 이런 신규 유저가 지금 이 작금의 사태를 봤을 때, 들어왔을 때 내가 코인 몇 개 받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한번 들어와서 채굴해봤어. 그랬더니 하루에 0.00 뭐 예를 들면 그런 개념이야. 한 달을 채굴해도 뭐 두세 개 레퍼럴 쓰면 한 두세 개. 그런데 한번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미 잔치는 끝난 것 같아. 손님들 잔치집에 손님들 이전에 왔던 손님들이 음식을 다 먹었다 이거야. 난 뒤늦게 왔어. 먹을 밥이 없네. 예를 들면 한 달에 2개 채굴 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 예를 들면 10,000원 넘은 1,000개, 5,000개, 10,000개 있는 분들 10만 개 뭐 이런 소식이 들려. 나는 하루에 0.00 몇 개 이렇게 채굴하고 있다 이거야. 자, 이랬을 때 이걸 니콜라스가 몰랐겠냐 이거죠. 당연히 아는 사실이죠. 당연히 아는 사실이죠. 그럼 신규 유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신규 유저의 어떤 유입, 이런 측면을 방향성을 두고 니콜라스가 이런 정책을 지금 피고 있겠는가? 아니겠죠. 신규 유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파이코인을 어떻게 해야 돼? 거래소에서 사란 얘기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노드를 설치해도 한계가 있죠. 어차피 노드도 그 안에 공식상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더하기로. 어쩌면 저기 앞에는 A가 보다 기본 채굴률 이걸 0으로 만드는데 노드 채굴하는 게 뭔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면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장점과 단점 분명히 있다. 신규 유저의 확대 측면에 있어서의 방향성은 지금 요번에 반감기에 있어서 이 정책은 맞지 않다. 신규 유저는 맞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다? 기존 그런 유저들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금 정책이 지금 6월입니다. 6월. 앞으로 7월, 8월, 9월, 그 다음에 오픈메인에 뭐 10월, 11월, 12월 있고, 그 다음에 오픈메인 이후에, 그러면 오픈메인의 시점에 채굴을 중단할 거야. 그럼 계속 조금씩 이어진다고 쳐도, 뭐 상장되고, 덱스 상장이든 아니면 CX 상장이든 간에, 시세가 정해지면서 어쨌든 간에, 이때도 채굴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2025년 1월, 2월, 3월, 4월, 뭐 이때도 반감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달별로 하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쭉 갔을 때 복리의 법칙, 그러면 반감기는 결국 뭐 채굴률은 결국 뭐란 얘기예요? 0에 수렴하다. 이 니콜라스 이 시방새야, 이래야만 속이 후련했냐? 내가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어쨌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르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코인에 희소성이 있어야지. 코인이 뭐시 하루에도 뭐 수백만 개, 수억 개가 나오면 야, 그 시장이 그걸 받쳐주겠냐라는 측면을 생각하시는 부분, 공급과 수요의 법칙, 이런 부분을 또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희소성 있고 가려내고 조금씩 이렇게 주는 거, 이게 더욱더 좋지 않겠는가? 우리는 생태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뭐 좋게 긍정적인 그런 면을 또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유저의 유입이라는 것을 크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도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단점인 부분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뭐냐면은 파이코인 1년 정도 이상 된 그런 유저분이라면 요 파이코인 상식 퀴즈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최소한 1년 정도 되신 분들은 2개 이상 맞추셔야 됩니다. 2개 이상. 2개 이상은 맞추셔야 되지 않나. 어렵잖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굉장히 주관적인 퀴즈입니다. 제 생각을 읽으셔야 돼.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제 생각을 읽어보시고 맞춰야 되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객관성이 없는 문제. 세미그레이, 곽도원의 그냥 낸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국 땡땡땡은 이쯤 마무리하겠다. 요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는 뭘까요? 1번 문제입니다. 결국 뭐뭐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다. 정답은 신규유저. 신규유저. 신규유저 유입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다. 채굴을 통한 신규유저 유입은 이쯤에서 마무리가 있다. 지금도 한 달에 두세 개인데 레플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많이 남았다. 오랫동안 반감기가 중간중간 한 달마다 더 내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높아지진 않아요, 기조가. 갑자기 어떤 날에 높아진다, 플러스가 된다. 그럼 반감기가 아니지. 어찌 보면 계속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거의 영화된다. 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신규 유저가 이 파이콘 채굴 하면서 뭔가 코인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채굴,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코인 채굴의 측면에서 어떤 생태계, 디앱, 이런 뎁들, 이런 거를 뭐 활용하기 위해서 파이코인을 뭐 구매하거나 혹은 채굴하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냥 코인 채굴, 이런 단순한 측면에서 들어오겠냐 이거죠. 니콜라스는 몰랐을까요? 아니죠. 니콜라스도 분명히 100%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렇게 0으로 수렴하는 신규 유저는 마무리하겠다. 지금 5,500만 명 공짜로 뛴 게 5,500만 명의 유저. 뭐 아직 온체인 상으로 뭐 이렇게 다 넘어오진 않았죠. 지금 과정 중인데 듬성듬성 매일매일 마이그레이션 뭐 이렇게 되고 있고, 지갑으로 지금 코인이 쌓이고 있고 배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온체인 상의 코인을. 근데 지금 이런 상황, 뜸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 신규 유저의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을 바라본다. 뭐 다음을 바라보겠어요? 뭐 다음? 오픈 메인넷이죠. 야, 네 맘대로 문제 내고 네 맘대로 답 가냐? 네 생각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 마음대로 하는 방송. 오픈맨 다음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니콜라스의 시선은,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파이코인이? 여러분들은 파이코인이 지금 어떠한 특정한 가장 중요하고 좀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이그레이션, KYC. 이미 여기 기존에 있는 앱들의 기능, 운동장 깔아놨다, 놀이터는 깔아놨다, 뭐 해커톤 가끔씩 하고 주기별로. 자, 지금 그 마이그레이션이나 그 다음에 KYC 이런 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조용히.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오픈 메인넷이죠. 오픈 메인넷 다음을 이제 보는 게 아닌가.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거죠. 유저의 어떤 수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5,500만 명, 그리고 반감기 5,500만 명에서 더 늘리려면 반감기를 완화를 시켜야죠. 그리고 코인을 더 주려고 하는 방향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계속 줄이고 있어. 그럼 5,500만 명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유저의 수가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좀 꺾였죠. 예전에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뭐 3년 이상 되시고 파이콘의 역사와 결을 같이 했다. 나는 파이콘과 함께 뛰어왔다, 걸어왔다 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경험이 오래되신 분들은 앱상에 항상 이런 내용이 주기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씩 뭐 이 정도로 나왔죠. 그래서 뭐 액티베이티드 뭐 어쨌든 간에 뭐 활성 뭐 유저수 해가지고 뭐 1,000만 명 돌파, 그 다음에 1,300명 돌파, 2,000만 명 돌파, 이런 소식들이 메인 화면에 주기적으로 깔렸었습니다. 그 속도가 엄청나구나. 그래서 막 우리도 되게 좋아했죠. 이 생태계 장난 아니다. 근데 결국에는 속도가,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들을 다들 하셨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야, 1억 금방 되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1억, 야, 8천만 명. 예를 들면, 뭐 2억,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야 1억까지 가겠는데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 지금 니콜라스도 이걸 기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막 수치가 올라가고 그랬을 때 기분 좋게 1억도 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분명히. 그러나 결국에는 반감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 뭐 이런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듬성듬성 듬성듬성. 그러니까 이제는 요 유저 수에 대한 부분의 발표가 좀 보기 힘들죠. KYC 마이그레이션에 관련된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그 수치는 이제 나오니까 이제 시선이 어디로 간 거예요? 온체인상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인원의 수보다. 그러니까 그럼 오픈 메인넷 다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갈까요? 맞추셨어요? 세 번째 문제. 뭐가 그러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다. 오픈 메인넷도 되고, 그럼 뭐가 기다리고, 오픈 메인넷 다음에 그럼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원초적으로 궁금해한 사항, 바로 파이코인의 왜요? 가격이죠. 가격이 이제 오픈 메인넷 이후로 이제 수렴이 될 겁니다. 팔 사람 팔고 살 사람 살고 그런 무리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인입방은 없잖아요. 혹시 뭐 니콜라스가 MM치겠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닐 거고. 그러니까 그럼 자연방으로 우리 유저들, 글로벌 유저들에 의해서 뭐 덱스든 아니면 CX든 가격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우리를 가격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밥 짓고 뜸들이고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마지막 문제. 밥 짓고 뜸들이고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이건 맞추시겠죠. 하나는 제가 그냥 주는 문제다. 밥 푼다. 이제 밥을 푸는 시기다. 밥을 푸는 시기다. 밥 짓고 잘 쪄놨어요. 5,500만 명. 그 다음에 지금 계속 KYC 마이그레이션 조금씩 은은하게 늘려가고 있는 상황, 뜸들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남은 것은 밥을 푸는 수확의 시기다. 수확하는 시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수학의 시기다. 더 인원을 늘리려고 하나 지금 방향이. 그러다 반감기를 27%, 한 달에 27%, 30% 정도를 깎는 게 말이 안 되죠. 유저를 늘리려고 했으면. 유저는 뭐 보거든요? 신규 유저가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코인 좀 주나? 기존에 있는 그런 채굴했던 분들과 비교했을 때 그냥 섭섭지 않게 나도 채굴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겠어요? 그쵸? 당연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규 유저는 이쯤에서 이제 수학의 시기다 라고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반감기, 왜 신규 유저 뭐 이런 거 뭐 하고 갑자기 좀 서두르는 느낌이냐. 니콜라스 코카콜라가 오픈 메인넷 이전에 이런 부분에 또 중점을 두고 좀 영위로 해왔잖아, 사업을. 뭐냐 하면 파이코인 재단이 생태계 확대,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죠. 그러니까 파이코인이 뭐 솔라나나 어떤 다른 어떤 중앙적인 어떤 재단과는 다르게 그냥 놀이터를 만들어준 그런 측면이 강하죠. 그래서 어떠한 외부의 뭐 개발팀이든 뭐 디앱이든 그런 생태계 앱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왜? 인원은 충분히 많아. 결국엔 뭐야? 이 인원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앱들이 들어오게끔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파이 네트워크 상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들이 직접 구체적으로 뭐 영리 목적이 아니면 특별한 어떤 디앱을 만들었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 뭐냐면은 파이코인은 그 운동장, 놀이터를 조성해 준 거예요. 왜? 앱들이 들어오도록 다른 다양한 플랫폼들이 뭐 개발 업체든 뭐든 들어오도록 한 거죠. 그래서 해커톤도 계속 주기적으로 연 이유가 이걸 조금 외부에서 아주 참여하게끔. 왜냐하면 니콜라스는 디앱을 만들지 않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유도하는 거지. 결국에는 실질적인 실용적인 파이코인이 왔다 갔다 하고 거래하거나 먼저 어떤 그런 플랫폼들은 다 뭐냐면 다양한
그런 어떤 분야에서의 뭐 여행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지도 서비스도 있고, 이런 해커톤 관련된 브라우저 쭉 보면은 해커톤에서 뭐 그러니까 연계된 그런 플랫폼들, 디앱들이 보이잖아요. 한 30개인가 40개인가 뭐 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 올라온 거 보면은 그 붙인 것들, 웹업체에서 붙인 것들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확대되기를 원했다고. 또 건실하고 견고하고 좀 멋진 그런 디앱들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게 니콜라스의 바람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커톤도 계속 연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커톤이, 지금까지 해커톤 5년의 그 역사 동안 해커톤을 여러 번 했잖아요. 해커톤이 성공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 앱상에 보이는 그런 앱들 한 번쯤 이제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 해커톤이 성공적이었나? 한번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 니콜라스는 어떤 생각했을까? 유저는 이 시방새에 5천만 명이 넘어. 어? 유저는 5천만 명이 넘는 어떤 그런 규모인데, 해커톤이나 뭐나,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바이올이나 뭐나 지금 많이 퍼져 있잖아요. 커뮤니티, 각국의 커뮤니티 많다 이거. 유저들, 일반 유저 엄청 많다 이거죠. 근데 그러한 유저의 그 규모에 비해 그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앱들, 예, 파이 앱들, 예, 뭐 그 웹업체에서 집어넣은 거 있잖아, 연동시킨 거. 요 앱들이 니콜라스의 그 시야 속에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니콜라스는 이 앱 부분에 있어서, 생태계 참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을까? 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해커톤을 계속 열잖아요. 이번에도 열었고, 예, 또 오픈맨 이전에 또 한두 번 또 열 수 있죠, 해커톤을. 그런데 앞으로 있을 그 해커톤, 오픈맨 이전입니다. 그 또 다른 어나더 해커톤, 또 어나더 해커톤.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 오픈맨의 시점까지 뭐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추측할 수 있는 바는. 근데 이제 그 전에 긴 시간 동안 해커톤을 해왔잖아요, 장기가. 근데 결과물이 지금 요 정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니콜라스나 팽은 이 해커톤을 통해서 들어온 거나, 혹은 해커톤이 아닌 상태에서 어떤 들어온 어떤 앱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앱의 어떤 성능, 기능, 뭐 이런 거, 뭐 UI, UX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공했나? 그럼 또 다른 해커톤에서 크게 기대할 수 있나? 왜냐하면 여기에 엄청난 놈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있을 해커톤에는 또 엄청난 놈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획기적인 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니콜라스는 생각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 앱들을 보면서. 네. 아마 뭐 개인적인 판단이 다들 다르실 겁니다. 앱들 훌륭한 거 많이 나왔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대만큼 우리 어떤 그런 파이 생태계 어떤 규모, 유저의 수만큼 그걸 담아낼 수 있고 그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앱의 수준의 앱이 좀 안 나온 것 같아, 좀 부족한 것 같아, 참여가 저조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니콜라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저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니콜라스라면, 지금 현재 상태, 오픈맨 이전이지만 이 들어온 앱들이 이 우리 생태계 유저들을 다 담아낼 수 있나? 이걸로 충분한가? 라는 부분. 물론 앞으로 이제 더욱더 커질 거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만약에 아주 진짜 장장한 앱들이 막 붙여졌어. 그러면은 오히려 제 생각에는 오픈맨의 시점이 더 느려질 수도 있어요. 왜? 더 갖추는 게 필요하니까. 이번 달에 장난 아닌 게 나왔네. 다음 달에도 장난 아닌 게 나왔어. 그 다음 달에도 장난 아닌 어떤 디앱들이 깔렸다. 엄청난 어떤 이슈를 몰았다. 그러면은 조금만 더 하면 생태계를 좀 더, 이 사람의 모토가 그렇죠. 생태계를 갖추려고 하잖아. 오픈맨 이전 시점에.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태를 견고하게 한 다음에 바바리맨 오픈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지금 올해 말에 목표로 지금 오픈 메인의 시점을 발표를 했죠.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예. 그럼 이 성공적이었나?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니콜라스는?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발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앱이 지금 예를 들면 500개 정도 예상을 목표가 100개 파이 관련된 앱 100개 정도 100개 이상은 돼야지 300개 500개 이 중에서 건축한 건시현실한 거 이런 것도 좀 나와주고 엄청난 게 나와주고 이렇게 좀 하고 싶었는데 지금의 앱들을 보면은 좀 그것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 기준점이 뭐에서 출발하는 거야? 유저가 글로벌 유저가 5,500만 명이에요. 5,500만 명.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자 오픈 메인넷 시점이요. 오픈 메인넷 시점. 이 오픈 메인넷 시점을 기점으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전과 이전에 생태계 참여 부분. 그럼 디앱을 의미합니다. 디앱들이 생태계 이전과 오픈 메인넷 이후에 좀 많이 다를 수 있다. 지금은 일종의 테스트죠. 테스트 버전을 보시면 돼. 이때는 리얼이죠. 리얼. 온체인상에 올라갈 테니까 앱들이.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들도 경쟁이란 것도 있다. 경쟁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보일 것이다. 좀 더 고도화나 기존의 어떤 앱들은 혹은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 개발자들, 이런 사람들이 파이 생태계 5,500만 명이니까 이들에게 뭔가 지금 혜택을 줄 수 있는 파이코인 채굴이 어려워. 그러면 플랫폼을 통해 디앱을 통해서 채굴에 대해 해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파이코인을 다른 어떤 쪽에서 우리 플랫폼에서 얻을 수가 있다. 보상을 얻을 수가 있다. 예? 그런 정책의 어떤 플랫폼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나올 거고. 채굴은 이제 끝났어. 0이 되잖아. 거의 0에 수렴하잖아. 그럼 결국 다른 툴을 통해서 파이코인을 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플랫폼, 그걸 목적으로 한 플랫폼들도 나올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이죠. 이때는 이 플랫폼 운영, 그런 개발팀이나 업체들이 아무래도 결국 수익을 걔네들도 보는 거죠. 수익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 구조를 가져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파이코인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제 가격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가격이 정해진다. 가격이 정해진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이제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렇다면은 이 오픈메인의 시점 이후를 니콜라스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쯤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뭔가 이제 뭔가는 크게 이렇게 뒤엎을 만한 엄청난 이런 부분, 지금 이 기조가 유지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안 하겠냐 이거죠.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니콜라스가 아직도 일말에 이런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에요. 제 생각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뜸들이는 거 이제 그만하고 이제 열자. 열고 나서 결과들 한번 보자. 라는 부분. 다를 것이다. 들어오는 의도 자체가 다를 것이다. 지금 테스트 버전들 이렇지만 이제 오픈맨 2.2는 이제 실제 가치가 있는 우리 파이 코인을 가지고 운영하는 플랫폼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 그리고 우리는 이미 베이스가 5,500만 명. 이게 제일 강한 강점이에요. 강점. 결국에는. 그거를 눈독 들이고 있는. 그래서 뭔가 해먹으려고 하는 속된 말로 여기서 한번 우리도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 유저가 많으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니콜라스도 마찬가지로 오픈맨 이후에 이제 한번 어떻게 우리 파이코인의 생태계 색깔이 변하는지를 한번 지켜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감기 빨리빨리 하고
반감기 빨리빨리 하고 신규 유저 신경 쓰는 거야 지금? 아니다. 신규 유저도 별지 않는다. 어찌 보면 속된 말 버려놨어. 신규 유저 유입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방향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채굴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물론 이제 뭐 가치에 따라서 더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시장이 풀리고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하나의 가치도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가능성이 없진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반감기를 세게 다루고 뭐 하루에도 뭐 그냥 뭐 한 달 책으로 봤자 두세 개 이렇게 되는 거야. 앞으로 지금 상태가 그렇고 앞으로는 몇 개월 더 가봐요. 한 달에 봤자 한 개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렇잖아. 뭐 코어코인, 뭐 사토시 코인이야. 갑자기 코어코인, 사토시 코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 한 달에도 한 개가 안 될 수, 안 될 거예요. 만약에 한 달, 만약 오픈된 시점에 한 달에 한 개 이상을 채굴한다. 그럼 이 영상을 삭제하겠습니다. 이러냐. 뭐 삭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방향이 지금 매달 뭐 20%씩 이렇게 빠지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다. 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는 뭐다? 한마디로 요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있고 오픈맨 이전의 생태계 확대 디앱 같은 경우 뭐 결국 돈 돼야 나중에 들어오겠다는 얘기죠. 오픈맨 이후에 결국 돈 돼야 들어온다 라는 부분이고요. 결론은 뭐다? 오늘의 주제 이제는 좀 추스리고 이제 밥 먹자 이거야. 밥 먹자. 뜸 오래 걸렸다. 계속 뜸들이고 있는데 올해까지 올해 말까지 계속 뜸들일 거예요. 마이그레이션, KYC 라는 부분 중간에 아마 해커톤 한 번 더 할 거고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이제 들어가자 열자 라는 부분. 그리고 좀 뭔가 이제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그런 것을 기대하겠다. 뭔가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라는 거 이런 것을 저도 기대하고 있고 니콜라스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오늘 휴일이어서 한번 찍어봤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댓글란에 또 이것저것 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분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한번 이슈가 있어서 27% 마이너스 이슈가 있어서 한번 좀 먼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